여러분 안녕, 건강관리 1타 강사 손쌤이야. 오늘 쌤이랑 함께 할 거는 영양제 언제 먹으면 좋아요? 뭐랑 먹으면 좋아요? 아니면 어떤 거랑 먹으면 안 좋아요? 이런 것처럼 궁금한 게 너무 많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에 대한 궁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니까 오늘 함께 시작해보자. 요즘 친구들 멀티비타민 굉장히 많이 먹어. 쌤도 먹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과하게 추가로 비타민C까지 같이 먹는 친구들이 있어. 식약처에서 이제 정한 성인 1인당 권장 섭취량의 비타민C는 100mg이야. 물론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쓴 다음에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배출은 되는 건 맞지만 이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구토나 설사, 복통 같은 작용이 또 생기다 보니까 조금씩 소량씩 조금씩 늘리는 방법으로 이 비타민C나 멀티비타민 챙겼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또 친구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이 칼슘과 철분, 특히 우리 여학생 친구들이 철분 굉장히 많이 먹는단 말이야. 자, 칼슘과 철분 왜 안 좋냐? 칼슘이란 녀석이 말이야 너무 예민해. 어려운 얘기로 길항작용이라고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길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 다 같이 가려고 해. 막 하나하나씩 가야 되는데 이 철분과 칼슘이 서로 방해한다. 이 질문은 여성 친구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어. 우리 여학생 친구들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이 마법 같은 날 또는 이제 임신 관련해서 철분이 많이 필요한 거는 너무나 많이 배웠을 거야. 그러면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라는 질문이잖아. 그래서 쌤이 말을 한다면은 시간차를 좀 뒀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칼슘은 식 전에 먹는다거나 아니면 철분을 식후에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 쌤도 최근까지 이걸 몰라서 너무 고생했었어. 유산균과 항생제를 같이 먹었거든. 자, 유산균이 뭐야? 우리 유익균을 증식시켜주고 유해균을 억제시켜주는 내 몸에 꼭 필요한 유산균인데, 항생제는 뭐야?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을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쫙 다 없애는 거야. 포맷, 리셋을 시키는 거야. 자, 유산균이 들어왔어. 아이고 우리 힘내자 하면서 으쌰으쌰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항생제가 다 죽어. 다 끝났어. 이래버리면 어떡해. 그 항생제도 역할을 못하고 유산균도 역할을 못하고 둘 다 죽는 거야. 둘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 유산균과 항생제를 같이 내가 먹어야 된다면은 항생제를 먹은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둔 후에 그렇게 시간차를 두면서 먹는 게 좋다고 알려줄게. 지금부터는 황금조합. 이제 뭐랑 먹으면 뭐가 좋은지 그게 궁금할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친구들 안 먹는 친구들 없는 것 같아. 바로 콜라겐을 정말 많이 먹더라고. 근데 요즘 콜라겐 잘 나와서 저분자라서 흡수가 잘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라겐 특성상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돼. 근데 이 콜라겐의 흡수를 도와주는 녀석이 있단 말이야. 바로 비타민C. 콜라겐 제품들이 정말 많잖아. 대부분 보면은 비타민C 같이 있어. 특히나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만 생각한단 말이야.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뭐 우리 인대나 힘줄, 그리고 다양한 곳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 내가 콜라겐을 본다, 비타민C가 있는지 없는지 꼭 보는 것도 팁으로 알려줄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도 많이 먹고 특히 이렇게 여성분들이 칼슘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많이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칼슘인데, 칼슘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 바로 비타민 D야. 비타민 D 자체만 봤을 때 뼈와 치아 생성에 도움을 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다양하게 우리 뼈를 이롭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 칼슘의 흡수까지 도와준단 말이야. 이 비타민 D 이외에도 폴리가마 글루탐산, 마그네슘, 인, 비타민 K 등 다양하게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마그네슘은 무조건 같이 있는 걸 먹는 거를 추천해. 이 칼슘만 먹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용이 된 칼슘이 이 혈관에 쌓여서 석회화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면 다양한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발생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 그래서 석회화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이기 때문에 같이 먹는 거를 추천을 할게. 영양제 언제 먹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리고 비타민 A, D, E, K나 아니면은 밀크시슬, 오메가3, 루테인, 코엔자임 Q10 같이 지용성인 성분들은 식후에 먹으면 좋은 이유가, 우리 밥 먹을 때 우리 기름, 지방 성분들 먹었을 때 분해하는 담즙 분비가 활성화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그 지용성 성분들이 먹으면은 어차피 몸이 한번 일하니까 같이 흡수가 빠르거든. 식후가 아니고 식전에 한번 먹으면은 몸이 일을 2번 하고 그만큼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왕이면은 식후에 먹는 것을 추천하고, 또 위장 장애 때문에 식후에 먹어야 될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바로 미네랄 친구들인데,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연, 망간 같은 친구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조금 복통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어. 좀 내가 예민하다
그러면 식후에 먹는 것을 추천할게. 그리고 쌤이 추가로 말해줄 수 있다면은 종합 비타민, 그러니까 멀티비타민이지 아니면 콜라겐도 식후에 먹으면 좋을 게 그 멀티비타민도 그 안에 각종 미네랄과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가 복통 유발한다고 했지. 이 콜라겐 같은 경우도 비타민 C가 같이 있다 보니까 공복에 들어왔을 때 자극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식후에 먹는 것을 추천할게. 자, 두 번째로는 식전, 즉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좋은 영양제 알려줄게.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을 식전,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좀 더 좋아. 아니 쌤, 아까 뭐 비타민 C는 식후에 먹으라면서요. 그거는 쌤처럼 좀 위장이 예민한 친구들, 복통 때문에 좀 고생한 친구들에 대한 얘기고, 사실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 같이 물과 친한 그런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들은 식전, 공복에 먹으면 조금 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유산균과 아미노산도 마찬가지로 공복에 먹으면 좋아. 특히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해서 우리 장에서 일을 해야 돼.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말이야. 근데 어때? 식후에 먹으면은 우리 음식들 많이 먹다 보니까 위에서 위산이 분비가 돼. 그래서 위산이랑 한번 싸워야 돼. 아우, 막 장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막 얻어 터지고 이렇게 간다. 근데 또 이제 우리 먹었던 기름진 거 분해하다 보니까 담즙부비가 또 활성화가 되네. 여기서 또 얻어 터져 맞아. 그러다 장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식전에 먹는 거를 추천하지만, 근데 쌤이 봤을 때 요즘은 코팅이 잘 돼가지고 장까지 도달하는 유산균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니, 쌤이 또 영양사잖아. 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이외에도 음식으로서 궁합도 한번 알려주고 싶은데, 바로 토마토와 설탕 그리고 우유와 설탕인데, 이 설탕이 들어간 순간 토마토에 있는 비타민이 그리고 우유에 있는 비타민 B군이 흡수가 안 돼.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우리 맛있는 걸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안 지킬 거라고 쌤은 생각하고 있어. 특별한 날이나 아니면 좀 우리 즐기기 위해서 스테이크 막 썰어 먹잖아. 고열량, 고칼로리 그리고 고지방에 있는 그런 고기에 시원한 맥주나 탄산음료를 먹는단 말이야. 우리 하수구에 돼지기름, 소기름 버리면 어때? 엄마한테 등짝 맞잖아. 왜? 안에서 기름 다 굳는다고. 똑같아, 우리 몸속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복통을 유발한단 말이야. 비슷한 사례로 돼지고기 먹었을 때, 삼겹살 먹었을 때 소주 좋잖아. 근데 궁합이 안 좋아. 그리고 맥주 땅콩 궁합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궁합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럼 쌤, 술 먹을 땐 뭐가 좋아요? 이게 진짜 궁금할 거야. 식당이나 아니면 술집에 있는 메뉴 중에 가장 베스트는 먹태야. 이 지방도 적고 단백질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어때? 우리 딱 먹태 먹으면은 입이 조금 이제 뻑뻑하니까 물을 많이 먹는단 말이야. 물 많이 먹었어. 우리 알코올 분해의 작용도 원활하게 도와주다 보니까 뭐니 해도 쌤이 봤을 때는 먹태만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해줄게. 자, 이렇게 수업을 마쳤는데 결론은 뭐예요?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 그냥 쉽게 얘기해 줄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식후에 먹어. 요즘 나온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식후에 먹어서 차라리 내가 위에 복통이 좀 있는 것보단 식후에 다 먹는 게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 언제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꾸준히 먹으려면은 이런 거 언제 생각해? 이거는 식전에, 이건 식후에, 이건 나눠놓고, 이럴 바에는 그냥 식후에 먹어라. 이렇게 말해줄게. 혹시나 또 궁금한 거나 또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기 바라고 쌤 이만 물러날게. 지금까지 1타 강사 손쌤이었어.